과학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74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174, 175. 자, 지난 시간에 세포의 분열 이 부분을 이미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자, 학습한 내용을 살짝 복습할 겸 교과서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풀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빠가 너의 어릴 때 모습이란다 라고 하니까 아이가 제가 이렇게 작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물음이 있어요. 사람이 자라면서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의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뭐와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세포와 관계가 있는데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세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몸집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늘어나냐면 세포가 분열하면서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정답을 써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뭐가 많아져? 세포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많아져서 몸집이 커지게 된다. 세포의 크기는 우리 사람이든 코끼리든 기린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세포는 되게 작아.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했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그 크기에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 수에 따라 이제 몸집이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 교과서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몇몇 개 조금씩 보면서 넘어가면은 두 번째 문단의 그 두 번째 줄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커다란 한 개의 세포가 아니고 작은 여러 개가 더 부피 대비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커서 이럴 경우에 겉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흡수하고 혹은 가지고 있는 물질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물질 교환이 더 유리하다고 했죠. 이러한 이유로 세포는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고 조금 작은 여러 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나누어지는 분열을 우린 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이번 단어는 생식과 유전이라는 단원이고 소단원이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의 종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은 아래 보듯이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세포가 분열되면 작은 두 개가 되고 얘네가 또 자라면 원래 세포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세포 분열하면 각각이 두 개로 분열을 하고 나서 또 커지면 또 큰 4개가 되고 또 얘네가 나중에 또 분열 하면 또 각각 2개씩 분열이 되겠죠. 2개씩으로.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하여 2개가 되고 2개의 세포가 분열하여 4개가 되고 그 다음 8개가 되고 이렇게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해보기를 볼 건데요. 자, 생물은 어떻게 생장할까 해서 그림 가에서 다가 있는데 가는 싹이 튼 씨앗에서 뿌리줄기 잎이 자란다. 나는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다는 성장기의 키가 자란다. 셋 다 자란다. 뭔가 자라고 있어. 생장하고 있지. 자, 가에서 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세포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셋 다 자라고 있어. 그럼 세포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거지. 새로 재생이 되든 키가 자라든 몸집이 커지고 있는 건 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수 증가와 관계가 있다. 써보면 모두 셋 다 가에서 다 모두 세포
분열에 의해 세포 수가 늘어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셋 다 싹이 자라고 꼬리가 다시 재생되고 키가 커지고 이런 것들 다 세포수 증가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음 두 번째, 세포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여기 예시에 보면 새로 돋은 나뭇잎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뭔가 커지는 거, 크기가 커지는 거. 이 외에도 우리 다치면, 넘어져서 다치든 하면 그 상처난 부분에 살이 까지게 되잖아. 상처난 부분에 살이 까지고 그 위에 새살이 솔솔 돋아나죠.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 이것도 피부세포가 분열하면서 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돼서 새로운 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 양파 같은 거 물에 담가서 수경재배 이런 거 키우는 거 해봤을 텐데, 그럴 때 양파 뿌리가 되게 길다랗게 자라죠. 양파 뿌리가 길어진다. 등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도마뱀의 꼬리, 사람의 뼈와 근육 등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이렇게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우리는 체세포라고 해요. 몸체자 써서 체세포라고 하고요. 이 체세포가 분열하면 하나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이렇게 세포수가 늘어나게 되고, 세포수가 늘어나면 생물은 몸집이 커지는 생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 우리 이거 생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식이라는 것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로 우리 복습을 완료해보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세포 분열. 2번,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에 의해 세포에 뭐가 늘어나서? 세포에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거죠. 크기는 일정 이상으로는 커질 수가 없어요. 다음 세 번째, 아메바,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보자.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가 곧 한 마리의 생물인 거죠. 얘가 분열하면 한 마리, 하나의 세포는 한 마리란 말이야. 단세포 생물이니까. 그럼 2개의 세포는 몇 마리? 2마리. 얘네가 또 성장해서 자라서 또 분열하게 되면 세포가 몇 개? 4개가 되죠. 4개면 몇 마리? 4마리. 이렇게 단세포 생물에서는 세포 분열이 곧 뭐와 같다? 한 마리가 2마리, 2마리가 4마리.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생식과 같다. 즉,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은 곧 생식과 같다. 써주면 되겠지? 말로 풀어서 써줘도 돼요.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 곧 생식이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는 생식이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까지 하면은 복습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밑에 176페이지를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 장 더 넘기면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탐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에 따른 물질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으로서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실험인데요. 거기 보면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한 천 덩어리가 있어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이 덩어리를 크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3가지 크기 1cm씩, 각 모서리가 1cm씩인 정육면체, 2cm씩인 정육면체, 3cm씩인 정육면체로 자른 다음에 얘네를 똑같은 비커에 그냥 하나의 비커에 넣고
비눗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줘. 이 비눗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은 지시약으로 쓰여서 염기성 물질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원래 이제 무색인데 색깔이 없는데 지금 한 점 보면 색 없죠? 그런데 염기성 물질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 근데 비눗물이 바로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 즉 비눗물이랑 만난 부분은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안 만난 부분은 여전히 하얗겠지. 그렇게 10분을 있다가 비커에서 꺼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비눗물이 겉엔 다 묻었잖아.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어. 근데 분홍색으로 변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표면적 이 크기에 따른 부피에 따른 그 속까지 부피에 따라 크기에 따라 속까지도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가, 비눗물이 속까지도 잘 들어가는가가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 단면을 보기 위해서 한 반을 이렇게 쭉 갈랐어. 각각. 지금 이렇게 반을 가르고 붉은색이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물들었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에 다 꺼내줘야 되겠지? 같은 시간만큼 같은 양의 비눗물 속에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 옆에 177쪽에 써봅시다. 가 같은 경우 한 모서리가 1cm였던 그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냐면, 표시해 볼게요. 이 전체가, 단면을 보니까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어.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반을 잘라보니까 그 단면적을 보니까 전체가 다 물들지는 않았고 이렇게 가장자리, 비눗물이 맞닿은 이 표면에 가까운 부분, 중심 부분을 빼고선 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물에 젖었어. 저게 색깔이 다르니까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이 정도 물이 들었어. 그러니까 속까지는 못 간 거지. 그리고 다 같은 부분에는 가장 큰 애잖아. 겉에 모서리가 3cm씩인 부분. 자, 그 부분, 그런 정육면체를 반으로 잘라봤더니 얘도 겉부분 쪽, 겉에 쪽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 속까지는 물이 들지 못했어.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딱 봐도 가는 완전 속까지 이렇게 물질이 잘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다 이렇게 크기가 커짐으로써, 부피가 커짐으로써 속까지는 물질이 잘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 그 아래에 있는 과정인데, 가 같은 경우엔 표면적이 1 곱하기 1, 한 변이 1이었잖아. 1 곱하기 1인데 그 총 정육면체 6개의 면이니까 곱하기 6 해서 6 나온 거고, 나 같은 경우엔 한 변의 길이가 2,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는 4 해서 4, 6, 24 나온 거. 다음 다는 한 변의 길이가 3cm, 한 변의 길이가 3cm 해서 3, 3, 9. 한 면의 넓이가 9인데 그게 6개 있으니까 9, 6, 54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선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면 부피분의 표면적을 구할 거예요. 부피 1당 표면적을 얼만큼 갖는지를 계산하는 거지. 그럼 부피 1당 얘는 1분의 6 하니까 6. 그 다음은 8분의 24 하면 3. 27분의 54 하면은 몇이 나오냐? 3분의 6이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차례대로 6, 3, 2의 결과가 나와요. 부피분의 표면적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크면 클수록 물질 교환을 잘 하더라.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음의 답을 한번 해줘보면 가에서 다 중에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잘 퍼진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거? 가가 되겠죠. 가가 왜 커? 라고 물으면, 가가 왜 이렇게 잘 퍼졌어? 라고 물으면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가장 어때서? 표면적이 가장 커서. 그 다음 정리 문제 볼게요. 1번. 한 천 조각을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할 때 이 네모난 거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세포인 거야. 세포라고 가정할 때 붉은색이 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자. 붉은색이 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에요? 붉은색이 퍼진 것은 이어서 써볼게. 세포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우리 저 비눗물이 이제 닿아서 들어가는 게 물질 교환을 보게끔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 교환, 어떤 물질 교환하냐면 생명 활동, 우리 세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등의 물질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것. 의미한다. 다음 두 번째, 가에서 다 중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더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니에요? 그걸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가장 효율적인 것은 가지. 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단위 부피당. 그걸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로 설명해보자고 했으니까 가죠. 이걸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로 설명해보자고 했으니까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죠. 커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우리 위에 썼던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르게 세포 어디까지? 중심 부분까지 이동할 수 있어. 중심 부분까지 이동하고 또한 물질을 흡수하는 것,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소, 영양소 가지고서는 세포 호흡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도 만든단 말이야. 즉 생명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마찬가지로 빠르게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지.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 밖으로 잘 내보내고 필요한 산소 영양소 잘 받아들이니까 우리 더 물질 교환 효율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건 단위 부피당 그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잘 일어난다. 그 다음 마지막, 자, 요 옆에 색깔이 조금 겹치면 어떤 게 어떤 답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 다른 색깔로 쓸게요. 정리 1과 2를 참고해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설명해보재.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지. 위에 실험에서 봤듯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물질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지죠.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한번 써봅시다.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6, 3, 2 이렇게 작아졌지? 표면적이 작아져. 세포에서 물질 교환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세포의 크기가 어때야 돼? 따라서 세포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이런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오늘은 이 실험에 대해서 봤어요. 요거 한천 가지고 실험한 거 쭉 봐서 세포 분열을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본 거니까 세포 분열의 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포 분열의 기초를 좀 다져놓고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 공부합시다. 수고했어요.